청구 개척, 소도. 이번 회에서는 일제와 차이나의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치우천왕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범인이 도망쳐 일정 지역 소도라는 곳에 들어가면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소도는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문 지역과 천왕님이 계셨던 용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은 왕부의 법이 아닌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불살생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삼성계에도 소도라는 지역이 등장하는 바, 이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청구개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환단고기에도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며 아리안엑스는 전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 할 뿐입니다. 삼성기 이후로 추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구리와 청을 채취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의 구한국이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추천왕이란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이신 비로자나 불천님 이후 천왕님들의 대를 이으신 제14대 자오지 천왕으로 우선 소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소도는 소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소,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 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무성, 부성인의 대시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의 소지역인 소주로 태안에 있었던 산이 태산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이라고도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는 익주와 익현, 양양, 청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황해도 해주는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솔간, 원족은 영주, 조양이다. 조양을 또한 영주라고 합니다. 한자 영과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는 동일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군명 청하가 바로 이번 회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상기 양양 익현이 군명인 강원도 양양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설악산 고성, 산 정상에 있으며 공금성이라고 하며 토토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금성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로, 이곳이 천하의 중앙 조정이니 권력을 타는 권이 등장했던 곳으로, 이곳이 김씨와 권씨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권씨는 김씨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같은 혈육입니다. 설악산이란 설산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설성입니다. 전라도 옥과의 군명을 설산과지라고 합니다. 설산에 있었던 성이 설성입니다. 충청도 음성의 군명을 설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음직의 군명을 설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왕부의 중심 고죽국이 무, 양 지역이고, 이곳에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던 곳을 문, 지역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양성 무성은 왕부의 중심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왕이 주관한 소도의 소 지역은 천하의 중심 금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고죽국인 무 지역이었습니다. 도, 신도 비문 서문 중에서 우리 태종의 성대한 덕과 높은 공이 실로 이미 역대의 지향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배필의 현숙함과 내조의 공이 또한 촉도 신지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태종 왕비 원경 왕태후가 촉도 신지의 촉 주변 지역에 사람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도 지역은 촉으로 조도란 천부가 있었던 파와 이후 천왕님이 계셨던 촉과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치우천왕의 시대까지 파의 금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며 촉의 비단금자의 금성은 삼황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권력 지향적인 헌원의 등장. 산해경에는 황제와 치우가 싸운 곳이 기주이며 치우가 먼저 황제를 정벌해 왔다고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산해경에 따르면 치우가 병력을 이끌고 황제를 쳐들어오자 황제는 웅룡으로 하여금 기주 들판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자, 이제 차이나 지명으로 이입된 역사 속 기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수는 기주 사람이다. 수는 역산에서 농사를 짓고 내택에서 물고기를 잡고 방앗가에서 그릇을 만들었다. 수구에서 직기를 만들었고 때맞추어 부하에 가서 장사를 했다.
상기의 우순과 관련된 지명 기주, 역산, 뇌택, 수구의 지명을 모두 살펴봅시다. 우순의 활동 무대 중 기주. 기주는 하북성 중남부와 산동성 서부, 하남성 북부에 존재한 옛 행정구역이며 구주 중 한 곳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역이다. 호안 13주 중 한 지역이며 중심지는 고읍이다. 기주에 속한 지명으로 상산, 청하, 광평, 신도, 중산 등이 있다. 자, 그러면 기주에 속한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기주의 지명 중 고읍. 기주의 중심지 고읍은 고향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 덕양, 요양은 천하의 중심 천부와 제왕의 성, 국내성에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기주의 지명 중 상산.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흑양, 황양, 상산, 금물로 만노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상산으로 삼국지의 영웅 상산의 조자룡이 바로 이곳 출신으로 충청도 진천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신라 때의 흑양군, 흑은 흑, 황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흑과 황은 동일한 의미로 진천의 군명 황량은 황주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대룡, 성석, 천덕이라고 합니다. 용흥과 대룡이란 이곳 황주가 용과 관련이 있었던 지명입니다. 아래에서 유순의 활동 무대 황주의 용흥과 유순의 고향을 일치시켜 드릴 것입니다. 충청도 진천이란 진 지역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입니다. 상기의 진한, 진의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신시계천의 무대 초계 지명이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군명 중 산과 관련되는 지명은 동서남북의 모든 지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기주의 지명 중 청하. 경상도 청하의 군명을 아해, 해야, 덕성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청하, 양양,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죽국인 무주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주의 지명 중 광평. 강원도 평강의 군명을 광평, 평강, 부양, 오산회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이 광평으로 평강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평강. 강원도 평강의 군명 평강이란 평원에 흐른 강이 평강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초기였던 것입니다. 광평. 광평이란 광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광주는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광평의 군명인 강원도 평강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구름과 비는 강성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족촌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한나라 오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지로 국내성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귀주의 군명 중 신도. 황해도 신천의 군명을 신주, 신안, 신성, 화산, 승산, 승주라고 합니다. 신주, 신안,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신성입니다. 상기, 가산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산천주의 봉두산, 군의 북쪽 1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산군의 부르편에 천왕사, 봉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봉황을 상징하는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입니다. 상기 황해도 신천의 군명 화산은 화산인 서울의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삼각산을 기준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촉과 천부가 있었던 파 지역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귀주의 군명 중 중산.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란 이곳이 중국어로 신시계천의 무대 금성천부와 제왕의 성 국내성에 있었던 것을 천하의 중심인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순의 활동 무대 중 역산.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역양에 있었던 산이 역산으로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의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용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상기에서 유순의 활동 무대 용흥을 황주라고 했는데 유순의 고향 용흥에서 일치되었습니다. 우순의 활동 무대 중 내택, 경상도 예천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내택, 동쪽으로 처음이 10리이고 끝이 2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보주기양 청하양량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 청하양량은 우순의 고향 귀주에 속한 지명으로 내택이 예천에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순의 활동 무대 중 수구, 수구에 있었던 성이 수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었던 궁이 수창궁으로 신증 동궁여지스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화평전 수창궁 안에 있다. 경희궁 수창궁 소서문 안에 있으니 연건궁이 불탄 이후로는 임금이 이 궁에서 거처하였고 우리 태조도 이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개성부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 소서문 안에 있다. 우리 태조가 이 궁에 영화전에서 선의를 받았고 정종과 태종도 이곳에서 임호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창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황의를 선의받은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 북경 화성에 있었습니다. 우순의 활동 무대가 모두 신시계천 박토의 지역이었습니다. 순임금이 우리 역사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신증동궁여지스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제역을 인용합니다. 순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자체는 모두 이 용흥강과 성역산 머리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이나 역사로 조작 이입된 순임금의 무대가 우리 역사 속에 영흥이었다고 신증동궁여지스남은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는 게 순임금의 고향 함경도 영흥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준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함흥의 군명 함남부의 쌍성이 영흥의 군명이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박토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 양골, 영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과 함경도 영흥은 또한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 영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로인 당님,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순임금 유순의 고향 함경도 영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박토인 함경도 영흥에서 경도인 서울이 지책해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지향적인 황주의 제후 헌원과 유순의 고향 활동무대가 동일한 박토로 이렇듯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여지스남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이 싸웠다고 하는 기주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고 황제 헌원의 봉지가 있었던 박토였습니다. 역사 조작의 모든 정황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여지스남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청구 개척. 치우천왕께서 황제 헌원이 반란을 일으키는 시점에 또한 청구를 개척하셨다고 하니 이 지명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복희씨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관직을 세습하였고 후에 청구 낭랑을 지나 진으로 옮겨갔다고 하며 복희씨는 신시 배달의 선지문화를 전수하고 수인씨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중에 한 명인 천황님의 아들이었던 태호 복희씨도 청구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상당서원, 청주, 낭비성, 낭성, 전절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통해 청과 청은 같은 지명이었던 것으로 청주의 군명 상당은 천황님이 처음 계셨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청우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평안도 강계의 군명 속주는 오로봉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석주, 석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청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공북루 고을북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누정을 희경루 객간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공북루라 했었으나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전라도 광산에도 동일한 공북루가 있었던 것으로 청주에 아주 가까운 곳이 고죽국의 무지였던 것입니다. 황해도 해주의 누정을 공북루 북송문루이다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무지인 고죽국으로 황해도 해주의 북쪽성 문루가 바로 공북루였던 것으로 청주 김해에 가까운 곳에 태양주 박주인 고죽국에 해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청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망선루 객간 동쪽에 있었는데 옛 이름은 취경루이다. 위류에 올라 쉬노라니 봉래산을 지측에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이 봉래로 청주에 가까운 곳이 신식에 지내무대 봉래풍악의 금강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로봉 중에 한 봉우리를 향로봉인 묘향산 금강산이라고 했으며 봉래란 금강산의 이름으로 상계에서 평안도 강계의 군명 석주가 오로봉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태호복귀씨가 쟁하고 치우천왕님이 개축한 청구가 금성천부와 주변인 제왕에성 국내성에 있었던 고죽국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청하와 압록강 열반강. 청하란 청주에 흐른 하천이 청하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한자 지명을 해석할 시 맨 앞에 글자에 지명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 주의 서북쪽에 있는데 마자 청하 또는 용만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역어로 청하를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의 압록강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청주에 흐른 강으로 이곳 압록강을 또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열반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금성에서 열반에 드셨던 것입니다. 이곳 청주는 또한 주나라의 제후고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곳 압록강에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살수대첩의 부대 청천강. 살수를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청주에 흐른 하천이 청천강으로 고구려 을지무덕의 살수대첩의 부대 청천강은 금성 전북 근처에서 벌어졌던 전투로 왕부의 중심 국내성과 평양성이 살수인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곳이 또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귀주에 있었던 성이 귀성으로 귀성은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청살리 전투. 김자진 장군의 청살리 전투의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현재의 동북삼성에 과연 금성천부와 청살리 전투의 무대가 있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홍범도 김자진 장군은 우리의 고토 천하의 중심에서 일제와 전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도 카자흐스탄에 있게 된 것입니다. 회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명 회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치우천왕이 청구를 개척하고 회대 일대로 천도했다. 천왕님들이 처음 계셨던 곳이 천부가 있었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헌원의 반란 이후 회대로 천도했다고 하니 이 지명을 꼭 살펴봅시다. 회대란 회와 대 지역의 합성어입니다. 회,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이 중 연성과 교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회양 회주가 회 땅으로 경기도 회양의 군명 연성이란 연주에 있었던 성이 연성이 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 바로 고죽국인 조선의 의미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란 이곳이 무력을 사용한 왕부의 중심 지역이라는 말로 이곳에 있었던 문이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주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금성의 수호성인 국내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대산, 대주에 있었던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은 신안가야, 송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대주로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에 있었던 성이 신성입니다. 이 지역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초롱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초롱성이다. 쇠 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초롱성은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소복방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축성비에 따르면 초롱성은 본래 번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평안도 맹산의 권명이 초롱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살짝 변조했지만 영변의 초롱성이 평안도 맹산의 초롱으로 초롱성에 속한 영흥부는 우순과 황제 헌원의 고향과 봉지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경도인 서울로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원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내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깨꼬리야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철옹성이 복내의 오색으로 둘렸다고 합니다. 왜 복내의 오색이라고 했을까요? 오색이 바로 오르봉으로 이곳이 또한 금강산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지 않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눈에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에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수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상기 평안도 영면의 초롱성, 초론산성에서 초롱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우천왕께서 천도한 희대에 있었던 성이 신성으로, 그러면 이 신성이 화성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화성은 진시 황제의 아방궁, 조선의 정궁 경복궁을 포함 거의 모든 왕부의 궁실들이 모여 있었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우천왕께서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헌원의 반란 이후 난을 수습하시고 금성에서 지금거리에 청구를 개척하시고 해대인 국내성으로 천도하셨다가 이후 초계 낙양 개성의 비당금자의 금성으로 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웅천왕시대 이곳 치우천왕께서 개척하신 청구 회대의 국내성의 재정분리의 시온으로 전부로부터 왕의 인증을 받은 단군 왕금이 도읍하게 되는 것이며, 그곳 치우천왕께서 개척하신 청구의 회대에서 천왕인 단웅께서는 초계 옛 사망에 계셨던 비당금자의 금성으로 자리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곳 천왕님이 개척하시고 계셨던 회대의 국내성이 바로 모든 권력지향적 세력들이 최종 목적지로 이곳을 장악한 세력이 황제인 천자가 되었던 것으로 하상주 포함 거의 모든 왕부의 궁실들이 이곳 국내성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고려의 궁실과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이곳 국내성을 권력지향적인 세력들의 최종 목적지인 제왕의 성으로 치우천왕께서 재정분리를 위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된 현재의 역사에서는 제왕의 성, 국내성에 대한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곳 국내성이 치우천왕이 계셨던 회대이며 단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이고 한나라, 상나라, 은나라가 있었던 양성이며 주나라의 호경이고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만리장성이며 거의 모든 왕주와 수당, 고려 그리고 조선의 전궁 경복궁이 있었던 화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증 동궁 여지스남의 오직 단 한마디 국내성은 불이성이다라는 이 단 한마디를 근거로 숨겨졌던 제왕의 성 국내성의 비밀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대사의 비밀이 하나 벗겨졌습니다. 제왕의 성 국내성을 차지하는 자가 곧 천자이며 황제였던 것입니다.